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도레파 넷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낮은 비트로 이제 CNN을 구현한 논문이고요. 근데 이제 특이사항은 기존에는 웨이트와 액티베이션 중심으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했다면 이 도레파 넷에서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사용할 때 쓰는 그레디언트도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했다라는 거가 이제 논문의 주된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방법론하고 실험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백그라운드는 일단 이 논문을 보기 앞서서 제가 필요한 백그라운드 지식 사항을 조금 제 생각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순서대로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도래판의 실험 결과, 그 다음에 디스커션, 그 다음에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그라운드로 이 도래판넷이 의미를 가지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웨이트나 이제 액티베이션을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들이 꼭 FPGA나 ASIC 같은 어떤 특화된 디바이스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리소스가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가정을 할 텐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제로 온라인으로 트레이닝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 소수점 연산기라고 하는 하드웨어 자원이 이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CNN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인퍼런스가 아닌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이제 훈련 시에 백프로파게이션이 적용이 될 때 어떤 그레디언트도 이제 부동 소수점이 아닌 어떤 고정 소수점 형태로 연산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백프로퍼게이션 시에 그레디언트를 픽스드 포인트로 변경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불가피하게 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도래파 넷에서 그레디언트도 여전히 이제 비트수를 낮춰서 이제 부동 소수점 연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인퍼런스에서만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인베디드 기기나 아니면 IoT 디바이스에서 이제 재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와 픽스드 포인트의 차이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플로팅 포인트는 표준이 IEEE 754라는 표준이 있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부호와 지수와 가수 비트 형태로 디파인이 되어 있는 어떤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 연산기를 하드웨어로 직접 구현을 해서 이게 대부분의 CPU의 코프 프로세서 같은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기가 하드웨어 복잡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어떤 제한된 하드웨어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이식을 하려면 이제 픽스드 포인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픽스드 포인트는 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디파인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비트들을 결정을 해서 이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워드 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비트, 그 다음에 인티저 워드 랭스, 그 다음에 프랙셔널 워드 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수를 바탕으로 이제 워드 랭스가 예를 들어 8비트라면 이제 값의 레인지가 결정이 되는 형태로 민맥스 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인티저 워드 랭스랑 프랙셔널 워드 랭스가 전체 이 워드 랭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티저 워드 랭스에 여기
인티저 워드랭스와 프랙셔널 워드랭스를 가르는 이 바이너리 포인트 지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수에서 표현되는 값의 범위, 그다음에 이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렇게 이제 레인지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바이너리 포인트를 어떤 비트에 이제 매핑을 하냐에 따라서 값의 레인지와 오차와 에러가 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과 고정소수점은 연산 효율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소수점은 굉장히 낮고요. 고정소수점은 높게 되고, 그다음에 뭐 고정소수점도 내가 몇 비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8비트나 혹은 16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고정소수점 연산하는 어떤 하드웨어든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동소수점보다는 적은 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연산 하드웨어 로직 자원도 이제 컴플렉시티가 낮기 때문에 전력성 측면에서도 고정소수점이 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레파넷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여기서 도레파넷 이전에 바이널라이즈드 뉴럴넷에 크게 BNN과 X노어 넷이 이미 발표가 됐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약간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 도레파넷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시나리오는 크게 이제 웨이트와 액티베이션과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사용할 때 쓰는 그레디언트 이렇게 세 가지의 퀀타이제이션 시나리오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도레파넷은 이 각각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성능을 이제 도출해낸 논문입니다. 그리고 오피셜 코드로는 도레파넷의 텐서팩이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오피셜 코드가 있는데 저는 주로 쓰는 툴 자체가 파이토치라서 파이토치로 된 코드를 여러 번 서베이를 좀 해봤는데 관심사인 그레디언트를 이제 파이토치로 구현하는 도레파넷의 코드가 현재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만약에 이 논문을 조금 더 뎁스 있게 보고 실제로 인베디드에 좀 훈련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파이토치 코드로 좀 이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식화된 표를 보면 이제 바이널라이즈 뉴럴넷과 도레파넷이 다른 점을 좀 서머리를 해놨고 웨이트들은 다 바이널라이즈 뉴럴넷은 다 1비트로 되어 있고 액티베이션은 이제 BNN하고 엑스노넷이 1비트고요. 근데 여전히 그레디언트는 32비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레파넷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들을 바탕으로 웨이트와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 모두 32보다 작은 비트로 퀀타이제를 해서 나오는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의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이 부분은 BNN과 엑스노 넷을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비트를 확장했을 때 나오는 수식적인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BNN에서 이제 사인의 0 또는 1로 이제 포워드를 구성을 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이제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ST라는 형태의 이제 커스텀 디파인된 펑션을 만들어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 되는 걸 이제 만들게 됐었는데 여전히 이 도레파넷에서도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같은 방식으로 ST를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단 이제 비트 수로 사용되는 값에 따라서 값의 레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리얼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비트 수가 결정이 되면 그 비트 수를 바탕으로 나오는 출력을 결정을 해서 퀀타이제이션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워드일 경우에는 이제 STE의 이제 변형된 형태로 이제 백워드를 구성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팩에 그대로 이 수식적인 전개 과정을 코드로 구현을 해놓은 결과가 좀 있어서 참조해서 보시면 구현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이터 액티베이션의 함수들은 포워드와 백워드가 그대로 이제 같이 사용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비트로 확장했을 때 나오는 수식적인 전개 과정이고요.
앞에 quantize라는 이제 함수는 그 전에 설명했던 함수를 그대로 이제 구현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forward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리얼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탄젠트 연산 등을 통해서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의 값으로 값의 레인지를 조정하기 위해 이 두 가지씩의 구성된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백워드 같은 경우는 체인룰에 의해서 이 퀀타이제이션과 이 탄젠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체인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레파 넷에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 그레디언트를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논문 상에서는 어떤 그레디언트를 퀀타이제이션 할 때 디터미니스틱 한 것보다는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퀀타이제이션 하는 게 좀 더 실험적으로 좀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부분을 어떤 에비던스 논문과 함께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뒷부분에 어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 이 nk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의 퀀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하게 퀀타이제이션 하는 게 디터미니스틱하게 퀀타이제이션 하는 것보다 성능이 좀 더 낫다라고 실험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된 디파인된 스토캐스틱 퀀타이제이션 관련된 코드는 이제 텐서플로팩에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수식적인 유도 과정이 조금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유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좀 제가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이제 유도 과정을 조금 도출하기에는 조금 더 논문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와 액티베이션과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이 훈련하는 과정의 이제 스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요. 이제 이 논문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의 배치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배치놈 같은 경우는 퀀타이제이션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NN 같은 경우처럼 어떤 커스텀으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구성을 했을 때 실험적인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좀 유추는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레파넷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100% 뭔가 비트 수가 한정된 어떤 퀀타이제이션은 하진 않았다. 특정 레이어들이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진정한 형태의 어떤 뭐 여러 비트를 특정 비트를 사용하고 있는 뭐 콘타이제이션,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는 아니다라고 조금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배치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콘타이제이션이 돼서 나오는 결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시저는 기존에 있는 BNN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프로시저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제 SVHN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모델 4개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A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7개인 경우, 그 다음에 1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 이제 모델 A를 디파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수를 좀 줄인 버전으로 BCD의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추가적인 실험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와 라스트 레이어에서는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에블리에이션 스터디에서는 이제 퍼스트 레이어와 라스트 레이어를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나오는 실험 결과도 이제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혹은 실험을 많이 했을 때도 봤을 때 그레디언트와 액티베이션과 웨이트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트 수가 많아야지만 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리즈너블하게 나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요. 실험적인 결과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바이널라이즈로 되어 있는 어떤 비트를 액티베이션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범용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 8비트로 나온 결과들을 좀 유의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2비트로 다 됐을 때 대비해서 애큐러시가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너라이즈 리얼보다는 어떤 이 8비트 인티저를 사용한 형태에서 나온 결과들을 조금 더 저는 유익 있게 보고 있고요. 근데 웨이트는 한 비트인 경우 액티베이션과 그레디언트가 모두 다 4비트인 경우에도 애큐러시는 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XVChain 데이터셋 말고 이미지넷의 밸리데이션을 봤을 때도 크게 애큐러시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웨이트,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를 어떤 1비트와 4비트로 했을 때 애큐러시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걸 좀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어떤 그레디언트의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에폭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실험자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어떤 에폭이 진행되면 될수록 퀀타이제이션이 되어 갈 때 이제 히스토그램의 분포의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실험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에폭이 진행되면 될수록 좀 어떤 퀀타이제이션이 진행됐을 때 웨이트의 분포도가 좀 협소하게 좀 좁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가우시안 형태처럼 디스트리뷰션이 좀 되어 있는 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첫 번째와 마지막 레이어들의 퀀타이제이션의 효과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웨이트,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를 1비트, 2비트, 4비트로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전의 실험 결과가 이랬다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만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마지막 레이어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아니면 둘 다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이제 다음과 같아서 보시면 애큐러시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의아한 사항은 이 실험 말고 조금 더 깊은 네트워크는 아니면 이미지넷 기반에서 이 실험 결과들을 좀 더 도출을 해서 애큐러시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레이어를 모두 다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에비던스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이 실험에서만 딱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실제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이런 성능이 나오는 건지는 조금은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의문점이 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하고 퓨처 워크는 이 논문에서 이제 낮은 비트로 웨이트와 액티베이션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적은 수의 비트로 사용을 해서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보장된 성능을 나오는 걸 컨클루전으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1비트, 2비트, 6비트로 세팅을 했을 때 46.1%의 타번 애큐러시의 결과가 좀 나온다라는 걸 이제 실험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퓨처워크로는 FPGA 상에서 도레파넷을 좀 이식을 해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걸 조금 퓨처워크로 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는 쪽 영역도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의 방향도 FPGA에서 이 도레파넷 같이 뭔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의 하드웨어를 쓰지 않는 정수화된 형태로 뭔가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을 조금 셋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이 후속적인 논문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실험 결과들을 좀 도출한 게 없어서 좀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